그럴 거면 파충류 농장이라고 하던가. 뭐 곤충 농장도 아니면서.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이슈가 좀 있겠네. 이 정도면은 가격이 이제 1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진짜요? 하면은, 네. 사슴벌레가요? 그렇죠, 사슴벌레가. 우리나라 3등이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육하는 데가 저를 포함해서 충남에 3곳, 네. 그리고 울산에 1곳, 서울에 1곳 있는데 네네. 한 5곳 정도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요거를 이제 체험을 하는 곳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바닥이 엄청 길어지네. 네, 자기 이제 거의 몸통 길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미스 났다. 다시 한번. 요렇게. 얘네들이 희한한 게 한 마리가 죽으면은 다른 애들이 와서 먹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2마리가 죽어요. 2에 N승으로 죽어 나가는 거야. 근데 왜 죽은 걸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왜 처먹냐고 거를. 왜 먹어가지고 죽냐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귀한 친구인데. 기절한 것 같은데요?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오늘 촬영하기로 네. 했던 김동만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위드벅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촬영 잘 부탁드리고 네. 제가 영상에 잘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 멸종 위기종 2급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들어가기 전에 네.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저는 이제 홍성에 위드벅스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곤충을 사육하고 또 체험장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네, 네. 이제 더 들어가서 네.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여기가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곤충 체험 농장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지저분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렇게 브랜딩 하려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좀 체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 아이들이 곤충과 또 다양한 생물들을 또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쁜 공간을 좀 꾸며보고자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여기는 몇 가지 생물이 있어요? 지금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15종에서 18종까지 그 시기에 맞는 곤충들을 또 저희가 구매를 하거나 이제 채집을 해서 구비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종을 사육을 하고 있긴 한데 전체를 다 사육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서 사육을 하고 있고, 파충류나 또 이제 양서류는 지금 한 12종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험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체험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가족 단위나 아니면 이제 단체로 이제 체험을 오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먼저 곤충들이 살고 있는 이제 곤충 파트부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넘어가셔서 파충류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글 컨셉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약간 네. 숲속 같은 그런 느낌. 네. 몇 가지 곤충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실래요? 소개를 좀 할까요? 네네. 사실 저희 넓적사슴벌레도 이제 흔하게 보시는 종이기는 한데, 저희 이제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좀 큰 개체가 있어요. 보통은 한 6cm에서 7cm 정도인데 이 친구는 무려 8.5cm짜리. 8.5cm면 제가 잘 몰라서 엄청 큰 건가요? 8.5cm면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애완곤충 경진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네네. 본인이 키우는 곤충들을 가지고 와서 크기별로 1, 2, 3등 금상, 은상, 동상 뭐 이렇게 매기기도 하고, 네네. 유충의 무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또 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작년에 동상을 받은 친구예요. 사이즈가 7cm대가 이제 보통 조금 괜찮네 라고 하는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은 가격이 이제 10만 원이 넘습니다. 아 진짜요? 하면은, 네. 사슴벌레가요? 그렇죠, 사슴벌레가. 우리나라 되게... 3등이네요. 그렇죠. 작년에는 작년에는 3등입니다. 네, 근데 올해는 얘네들도 보통 수명이 길어야 1년이다 보니까 은퇴한 거죠, 사실.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요? 길어야 곤충들이? 1년 정도입니다. 네네. 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살고, 네. 옆에 있는 이제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수명이 좀 많이 길어요. 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아이들 오면 퀴즈도 내고 하는데, 네네. 왜 왕사슴벌레냐, 2년에서 3년 정도까지 조금 오래 생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슴벌레에 비해서 조금 수명이 긴 편입니다. 그럼 이 사슴벌레들은 이제 네. 수명을 다 하면 폐사하나요? 뭐 중간에 폐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중간에 폐사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집에서 사육을 하실 때 경우 수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제 먹이를 못 먹어서, 혹은 이제 건조해서, 세 번째는 이제 뒤집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구조물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숲이라든지 뭔가 잡고
타고 왔다 갔다 할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키우실 때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 키우시면은 얘들이 이제 못 뒤집어요. 뭔가 뒤집어졌는데 네. 붙잡고 일어날 게 없으면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기력이 다해서. 예. 지금 사슴벌레 말고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네.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네. 또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보려고 뭐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진짜 좀 죄송할 정도로 예, 한 시간 국내에서 네. 사육하는 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육하는 데가 저를 포함해서 충남에 3곳 네. 그리고 울산에 한 곳, 서울에 한 곳 있는데 네네. 한 5곳 정도가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요거를 이제 체험을 하는 곳은 사실 저밖에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제주도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게 제주산이니까 네네네. 이제 이렇게 케이지에 있고 그냥 여기 두점바위가 있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아, 만져볼 느낌이죠. 순 없는. 그렇죠. 근데 여기 오시면 좀 더 가까이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예, 아이들이 또 많은 또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또 홍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또 보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나 여기 홍성까지 갈래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 숙박까지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작네요. 아무래도 얘네가 이제 인공으로 사육된 지도 많이 안 됐고, 아, 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자연에서는 다른 사슴벌레들도 크기가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충 때 먹이를 얼마나 좀 잘 먹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키가 크고 좀 잘생기면 뭐 자식들도 좀 더 이렇게 잘생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원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또 있지만, 네. 이런 이제 곤충들은 수술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쵸, 예, 그쵸. 키를 뭐 늘릴 수도 없고, 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유전적인 영향과 그런 이제 먹이 상태에 따라서 이런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으로 사육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크고 멋있는 걸 원하다 보니까 이제 선별 누대라는 걸 합니다. 네. 다른 가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선별 누대를 하다 보면 좀 종이 개량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조금 크기가 자연 상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통 7cm가 안 돼요. 아, 큰 게 6cm, 7cm 요 정도면 좀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6cm도 안 되는 거예요. 가축들 개량 품종 하듯이 이제 그쵸. 그렇게 품종을 계속 개량을 그렇죠. 하는 좀 거네요. 계속 선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 이제 뭐 이런 구피 이런 수서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속 이제 새끼가 나오면은 선별을 해서 골라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저희도 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선별을 해야 이렇게 종이 조금 그래서 개량이 뭐 되고. 계속 큰 애들끼리 교배를 해서 더 큰 애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애들만 또 선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큰 애들끼리 커지는 거고요. 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유충들을 이제 먹이도 어떤 게 잘 먹냐, 어떤 게 좀 더 크게 나오냐 이런 거 데이터도 뽑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좀 실험적인 것들이 좀 앞으로 더 돼야 될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험 농장보다 네. 번식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음. 수익성으로 더 좋지 않나요? 도매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키우시는,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걸 도매로 하진 않고 보통은 네네. 이제 사슴벌레나 네. 장수풍뎅이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파충류 쪽. 그죠? 파충류도 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곤충이다 보니까 곤충을 제가 이제 오픈하기도 전에 좀 이제 도매로 하시는 농장들도 많이 가봤는데 네. 그분들도 사실 엄청나게 이제 그것만 해서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곤충만 판매해서는 조금 이제는 조금 어렵고 곤충 시장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건 두점박이나 이런 이제 곤충들, 새로운 곤충들이 좀 유입이 되고 그래야 좀 시장이 좀 커지고, 이 도매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래서 사실 도매로 하려면 이게 진짜 노동 집약적인 일이거든요, 이 네. 곤충이. 그래서 톱밥도 이제 다 이제 섞어야 되고 뭐 프레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사람을 많이 쓰는데 도매로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도매 비중을 좀 줄이고 체험을 늘린 거네요. 그렇죠. 체험을 자꾸 하시려고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도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부산물들 있죠. 네네. 똥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것들로 다른 농가에 이제 판매를 한다던가 이렇게 다른 이제 수익 구조를 여러 가지로 좀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똥을 판매도 해요? 똥을 팝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똥이 있어요. 이런 네. 똥이 이제 유충들이 이제 톱밥을 먹으면 이렇게 똥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막 소, 돼지 똥 같은 거는 못 팔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애벌레들이 이제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설한 이 똥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농업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려고 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유기농업이나 무농약 쓰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비료로 갖다 비료로 쓰시는 쓰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그걸 포대에 막 1톤짜리 포대에 막 그런 걸로 막
몇 푼대씩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싸겠는데요?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지가 그쵸. 않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엄청나게 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사실 둘 다 못해요. 사육하고 체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도매로 하시는 분들은 뭐 몇만 두씩 키우니까 똥이 막 톤으로 나오죠.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또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저도 요거를 창업할 때 생산을 할 거냐 체험을 할 거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조금 시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이제 도매업으로 이제 그 시장을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겠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하는 걸 해보자. 다른 데와 좀 다르게 한번 체험을 해보자 해서 체험 농장을 하게 됐습니다. 곤충 체험 농장이라고 막 곤충 농장이라고 맨날 하는데 네. 이 이름만 곤충인 데가 되게 많아요. 다 파충류인 거예요. 아, 곤충은 네네. 진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유충 끝.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서는 다 그냥 도마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이 곤충 농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럴 거면 파충류 농장이라고 하던가, 뭐 곤충 농장도 아니면서.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이슈가 좀 있겠는데.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요거를 준비하면서 다른 농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네네. 사실 아까 처음 들어오시면서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컨셉도 확실하게 좀 잡고 네.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랑 왔을 때 이 곤충들이 좀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덩그러니 그냥 있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조금 자연 속에서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컨셉. 이름이 곤충이니까 파충류보다는 곤충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니값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곤충 종류가 항상 더 많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은 또 다양한, 지금은 없지만 뭐 기랍잡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딱정벌레들, 이런 또 곤충들도 계속 또 채워놓고 좀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개코를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크레스티드 개코, 네. 뭐 이런 이제 자이언트 데이 개코 있는데 네. 사실 얘는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이제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이러는데 아. 엄청 빨라요. 그래서 놓치면은 놓치면 큰일 나요. 얘 엄청 빨라요. 보셨죠? 진짜 빠르네. 오, 알았어. 얘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얘는 건드릴 수 없고 이제 크레스티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도 오면은 얘 꺼내줘요, 뭐 꺼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놓치면 네가 사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거든요, 애들.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친구가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죠. 네. 요즘 제일 많이 키우는 종이기도 한데, 이 친구는 사실 사람 손을 하도 많이 타가지고 30분 내내 꺼내놔도 그냥 이렇게 근데 잘 있어요. 아이들이 만지면은 꼬리를 자르진 안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멀쩡하죠. 아직까지. 지금 1년 내내 애들이 만졌는데도 멀쩡히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 이제 카멜레온 좋아하죠. 밥 먹는 거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뭐 다큐나 이런 데에서, 네네.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나 보지. 지금 카멜레온이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럼요. 카멜레온이 또 지금 이제 귀뚜라미 제가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고, 네. 아이들은 뭐 환장하죠. 베일드 카멜레온 암컷입니다. 네. 사실 암수와 같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요렇게 어우, 혓바닥이 엄청 길게 나오죠. 혓바닥이 엄청 길어지네. 네, 자기 이제 거의 몸통 길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미스 났다. 다시 한번 요렇게. 어우. 그래서 이 카멜레온은 분양가가 비싼가요? 그래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네.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얘네들은 이제 성체가 한 20만 원대. 20만 원. 네네네. 그 근데 이렇게 집을 꾸며주는 것도 그게 더 비싸겠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이 보통 요런 집에서 키우실 때는 요런 이제 환기가 좀 많이 돼 있는 네네. 요런 이제 케이지에서 보통 키우시는데, 요런 이제 비바리움이나 이제 팔로다리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런 이제 진짜 살아있는 식물들이 또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그런 케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거는 요거는 100만 원대고 네.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얘는 조금 싸서 한 4, 50 정도? 여기서 제일 비싼 개체는 어떤 거예요? 제일 비싼 게죠. 사실 저는 이제 성체로 갖고 오질 않았어요. 성체는 네네. 너무 비싸니까 네네. 갖고 올 수가 없고, 요 친구 둘이 조금 비싸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6, 70 정도 하고, 얘도 블루텅 스킨크. 네네, 블루텅이나 이런 비어디도 얘는 성체예요. 네. 다큰 암컷이라서 이것도 한 5, 60 정도 합니다. 이 친구는 사실 조금 더 크면은 상당히 비싸요. 몇백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성체는 아닌데, 이 블루텅이 다 크면은 1m 한 40까지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네. 이제 한 요 정도? 네. 네, 요 정도.
해외에서는 이런 개체들을 또 성체들을 강아지처럼 이제 목줄 채워가지고 목줄을 산책도 채워서 시키고. 다녀요? 목줄을 채우죠. 그러니까 하네스라고 이렇게 다리 여기 이렇게 짧동한 다리에 이렇게 껴가지고 네. 아니 산책해주는 걸 아나요, 이 친구들도? 좋아하려나?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산책 시켜보세요, 나중에. 아, 네, 저도 좀 키워서 네. 좀 자랑도 하고 네. 키워가지고 이렇게. 뭐 인스타에 피드에도 올리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홍보가 되니까 그쵸, 그쵸. 이제 위드복스 옷 딱 입고 가서 이제 산책 딱 시키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겁하겠죠. 뭐 물거나 하진 않는데 뭐 개들도 우리 집 개 안 물어요. 집 맨날 개는 안 물잖아요. 예, 맨날 물려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하니까 하네스는 꼭 제가 채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비어디 사실 비어디도 되게 순하거든요. 사실 이 친구가. 근데 살짝 만지실 때 겁을 먹으시는 것 같은데. 아 저요? 아 전혀. 뽀뽀도 할 수 있어요. 저. 뽀뽀는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이제 탈피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런 데가 아직 안 벗겨져 있어요. 제가 들은 건 탈피 껍질도 먹는다고 먹기도 해요. 하던데. 네네, 먹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은 먹는 것 같아요. 보통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탈피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네, 본인이 탈피를 하고서 없잖아요. 네. 그럼 먹은 거죠. 왜 먹는 건가요? 왜 먹니 너? 왜 먹고 있니? 아 근데 이제 개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보통 먹거든요. 걔네들도. 근데 이제 뭔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나온 뭐 태반이나 이런 걸 본인이 다 먹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흔적을 좀 지우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 네. 이게 네. 이 친구들 뭐 유지비나 사료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드나요? 그렇죠. 곤충을 대부분 이제 곤충을 먹다 보니까 네네. 귀뚜라미를 많이 사오는데 네. 사실 다른 뭐 가축에 비해서는 사실 저도 뭐 이런 도마뱀들을 대량으로 키우는 건 또 아니라서 네. 이렇게 체험용으로 하는 거라 사실 난방비가 제일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먹이값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제일 어려웠던 건 저의 무지함 때문이죠. 왜냐면 이런 거를 지어본 적도 없고 사실. 근데 너무 이쁘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머릿속으로 열심히 그냥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거를 좀 그려보고 좀 전문가들을 잘 만났어요. 전문가분을 잘 만났고 그런 분들이 좀 조언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꾸밀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보통 이제 전공을 하면 내 전공에 대해서만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뭐 네. 계속 채워나가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어버린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다시 지을 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많이 좀 벌어서 좀 그때 제가 열심히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육동입니다. 사육동. 네, 그래서 이 안이 이제 사육실이고 여기 뭐 세척이나 뭐 건조 같은 거 하고 사실 뭐 다른 이제 가축들 사육하는 데는 좀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데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훨씬 깨끗한 것 그렇죠. 같아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귀뚜라미도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귀뚜라미도 그냥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해야겠다. 왜냐면 파충류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귀뚜라미를 먹이로 줘야 되는데 네네. 택배로 받는 게 사실 여름 겨울이 다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 겨울에는 동상하고 여름에는 막 쪄 죽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홍성에 이런 걸 판매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좀 많이 키워야겠다 했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얘네들도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네, 이 귀뚜라미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일단 이런 사료, 뭐 야채도 이렇게 줘야 되고 네네. 일단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환기를 잘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희한한 게 한 마리가 죽으면은 다른 애들이 와서 먹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두 마리가 죽어요. 2에 N승으로 죽어 나가는 거야. 이 통 하나가 이제 하루 이틀 제대로 안 봐주면은 예를 들어서 죽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죽어. 근데 왜 죽은 걸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왜 처먹는 거를? 왜 먹어가지고 죽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뭐 질병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수명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네네. 단명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질소,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와서. 얘네들이 이제 잡식이거든요. 되게 기본적으로. 민감한 곤충이네요. 민감해요 생각보다. 네. 단체로 사육을 하는데 그만큼 폐사율이 좀 높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격 자체가 조금 더러운 걸 못 봐요. 그래서 막 밑에 똥 쌓이고 시체 있으면은 막 치워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많이 키워가지고 판매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자체 소비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사실. 네. 오히려 부족해서 더 아, 사올 때도 있고. 제가 사와요. 1000마리씩 사와요 저도. 그래서 이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부화시킨 애들인데 저도 이게 진짜 부화될지 몰랐어요.
보세요. 와. 난리 났죠. 원래 이제 병아리를 사료를 준다고. 네,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사료를 먹죠. 그죠. 사료를 먹잖아요. 전 근데 곤충 먹는 병아리는 또 처음 보거든요. 유기농이죠, 유기농. 그쵸, 자연에서 유기농. 네. 자연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런 병아리들이 진짜 잘 먹네. 순식간에 없어졌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곤충을 먹여서 그런가 사실 좀 금방 크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그냥 일반 유정란 사셔가지고 부화시킨 맞아요. 거죠. 마트에서. 네, 마트에서. 그쵸. 부화 된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죠. 근데 사실 그 유정란에 써 있거든요. 부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직접? 부화율이 좋은 건 아니라서. 또. 그쵸. 근데 저는 10개 샀는데 사실 10개가 다 부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오고서 죽은 애들도 있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부화가 다 되더라고요. 메인은 이제 사슴벌레죠. 사실 사슴벌레 친구들인데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두점박이 사슴벌레. 네네. 예, 유충들을 받은 건데 사실 이제 분양 관련해서 지금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성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산란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스탑 해놓은 상태고 여기 지금 10통에서 1000두가 좀 넘습니다. 1000두요? 네, 1000마리.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분양을 지금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원래는 이제 암수로 보통 성체가 쌍으로 나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쌍이 10만 원 이상이었죠. 근데 분양이 안 되는. 이게 또 매출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되는 걸로 해서 이제 공모를 받았고 네네. 또 저 포함해서 이제 두 곳이 이렇게 이제 사육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관련 기관들끼리 조금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해결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그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그게 잘 풀려야 제가 어떻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것도 하나를 더 짓던지 말던지 하는데 그쵸. 지금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여튼 말을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근데 이 친구들을 저희도 이제 사육을 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농가에서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농가에서 나도 키워보고 싶다 해서 좀 이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계속 체험을 하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부화된 개체들. 그죠, 성체들이죠.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두점박이 수컷이고 네. 사실 이제 암컷은 아까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암컷을 사실 이제 키우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기 힘든 네. 사슴벌레 암컷입니다. 생긴 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나요? 귀한 친구인데. 자, 기절한 것 같은데요? 안 움직이는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네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위드벅스에 오면 볼 수 있다. 그죠. 사실 이제 이 암컷은 아이들도 이제 오면은 암컷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암컷은 귀에서 못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농부를 보시면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잘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두점박이인 게 여기 이제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네. 곤충이 이제 머리, 가슴, 배로 나뉘는데 가슴판, 흉판 양 끝에 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요건 눈이고요. 이 가슴판에 있는 점. 그래서 점이 두 개 있다 해서 두점박이고 사실 아까 보셨던 넓적사슴벌레나 왕사슴벌레랑 좀 다르게 색깔부터 일단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밝은 갈색에 좀 검은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외국에 있는 멋쟁이 사슴벌레 이런 그렇죠. 사슴벌레랑 조금 유사해서 개체가 많이 없어서 이제 보호종이 된 거죠. 제주도에서는 사실 많이 살고 있대요. 로드킬을 많이 당할 정도로 네네. 좀 많이 살고 있는데 제주도에만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뭔가 얘네를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호종으로 지정이 됐고 사는 서식지를 보면은 뭔가 조금 다른 사슴벌레랑 경쟁해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애들이 안 먹는 이런 거를 좀 더 먹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부식이 많이 된 거라던가 좀 더 그런 이제 가해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무에 이제 산란을 보통 하거든요. 참나무에. 근데 얘네들은 나무에 산란하지 않고 이런 이제 부숙된 그런 이제 밑에 땅이나 이런데 그루터기 이런데 이제 산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2차 증식 기관에다가 어쨌든 개체 수를 늘려가지고 네네. 자연에다가 이제 뭐 더 풀려고 네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2차 증식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식도 하고 교육 홍보 그리고 이제 판매도 원래는 있었는데 2차 증식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1차 증식 기관이 연구 기관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보호하고 그냥 조금 이제 연구하고 이런 목적이고 2차 증식 기간은 뭔가 그거에 더해서 뭔가 이제 개체를 좀 늘리고 저희가 좀 이 개체를 늘려야 어느 정도 얘들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근데 사실 딱정벌레도 좀 이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게 이제 홍단 딱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정벌레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또 사슴벌레가 좀 다르죠. 네, 반짝반짝하네요. 그렇죠.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이긴 한데 얘네들이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 몸 색깔이 조금 달라요. 지역적으로 몸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그런 좀 특이한 곤충입니다. 여름에는 야간에 나가시면은 채집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등화 채집 이런 거. 그렇죠. 등화 채집 잘 하시네요. 네. 등화 채집은 근데 날라오는 곤충을 하는 거고, 네네네. 얘네들은 밤에 날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로나 이렇게 도로가 이런 옆에를 보면은 이런 딱정벌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 줍줍 하는 거. 그렇죠. 줍줍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얘는 이제 보통 갱사라고 합니다. 갱사요? 우리가 이제 그냥 사슴벌레, 쉽게 네네. 얘기해서 그냥 사슴벌레인데 사슴벌레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넓적 사슴벌레냐, 뭐 왕사슴벌레냐 이런 사슴벌레가 있는데 그냥 사슴벌레인 게 있어요. 네. 그게 얘입니다. 갱사. 네, 그래서 갱사라고 합니다. 우리 사슴벌레 키우는 분들은 갱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좀 저온 종이에요. 좀 고산지대 이런 데에만 삽니다. 윗지방이 있죠, 뭐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는 거고, 얘들도 이제 유충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제 우리 두점박 유충은 못 보셨지만 이렇게 사슴벌레들은 머리가 이렇게 조금 오렌지 색깔입니다. 네네. 장수풍뎅이는 조금 똥을 싸네. 머리가 좀 머리 색깔로 우리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일반인이 보기엔, 제가 보기엔 진짜 똑같은 그냥 애벌레. 똑같아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장수풍뎅이랑은 확실히 좀 구별할 수 있어요. 이따 체험을 아이들이 오면은 그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또 해주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또 이제 비교해보고, 진짜 그러네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도 배워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북이도 있고, 또 장수풍뎅이, 뭐 꽃모지라든지, 뭐 수소곤충, 딱정벌레들, 이런 다양한 곤충들이 지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곤충부터 보고 나서 우리 같이 보러 갈 거니까 곤충부터 보고 어머머머머. 이렇게 화면을 봤어요. 색깔 어떻게 변하지? 색깔. 어른들도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본심의 세계로 들어간 네. 것 같은. 우와. 깨물 것 같아요. 입은 앞에 있으니까 뒤에 만져봐요. 어떤 느낌이야? 어때요, 느낌이?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최종 목표는 좀 다양한 체험이 있는 그런 이제 관광 농원, 관광 농원이 이제 되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다양한 뭐 식음료라든지 또 다양한 외부 활동들, 그리고 뭐 숙박 뭐 이런 것들도 관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원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위드벅스에서 저도 이제 다양한 곤충을 키우고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곤충들이 또 더럽고 또 무섭고 약간 이런 징그러운 곤충이 아니라 되게 또 예쁘고 또 귀여운 이런 곤충들도 많이 있으니까 곤충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곤충도 많이 키워서 이제 도마뱀보다 더 많이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 농부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청년 농부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든데 하여튼 저희가 또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좀 더 힘을 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